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적으로 2032년까지 얼마 팔겠다. 미국의 전기차 아마 56% 정도. 네. 그거 폐기하겠다. 와 진짜로? 네. 야 날벼락이다. 바로 얘기해버렸어요. 날벼락이다. 모든 게 다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한테 유리하고 미국인들한테 유리하고 물가도 낮춰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 국가들한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이제 진짜 외교력이 더 발휘를 해야 될 좀 시점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지식 갈증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내려드리는 지식 한 장 경제살롱에서 따뜻하게 하고 가시죠. 어서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주클럽에서는 사실 정말 폭넓은 분야와 폭넓은 섹터,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아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통령 후보를 암살 시도를 했던 이 사건, 이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또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정말 극명한 어떤 변화를 나타냈었는데요. 어떤 영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나요? 일단 이제 이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뭐 이게 마치 완전 영웅이 된 이 플리처상을 수상한 작가분이 마침 이 앞에 있었고 마침 저 경호원이 허리를 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신이 드러나게 저렇게 또 위치가 됐고 참. 와 성적이 위치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너무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절묘했는지 이 암살 시도가 조작설이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왔죠. 대선 베팅 사이트에서 65대 11로 뭐 극명하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아예 당선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시장은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지난 한 일주일간에 한 보시면 이제 기업들의 약간의 주가 흐름인데 우리의 엔비디아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면 좀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또 반도체 뭐 규제 이슈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딱히 뭐 또 트럼프 수혜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술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빠졌는데 나스닥도 부진했거든요. 보면 JP모건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됐을 때 좀 유리한 업종들, 뭐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은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반대로 거기랑 관련이 없거나 좀 피해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쪽은 오히려 좀 빠지면서 일단 시장 자체는 이런 업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일단은 거의 뭐 지금 시장 분위기는 거의 100% 가까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기사들조차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에 대한 기사들만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맞아요. 참 이걸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하면서 본인의 이 대권 가도의 힘을 좀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지금 후보가 들고 나온 대선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일단 가장 큰 어젠다는 뭐냐면 위대한 미국 창조예요. 그렇죠. 그레이터 아메리카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미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인세가 지금 21로 이거 낮춘 건데 이거를 일단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나는 한 15%까지 더 낮추겠다. 요걸 좀 언급을 했고 소득세도 낮춰주겠다. 한마디로 감세고, 두 번째가 금융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옛날에는 비트코인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바뀌었어요. 4년 사이에 완전 입장이 바뀌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규제 완화하겠다. 실제로 이 피습 사건이 있자마자
맞아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했죠. 한 이틀 동안 한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커룰이라고 미국의 은행들은 네. 자기 자본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투자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금융사고가 날까봐. 근데 그걸 볼커룰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완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약달러를 좀 선호합니다. 강달러보다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무역 적자가 좀 심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너무 다른 나라 돈 버는데 그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죠. 그걸 그렇죠. 좀 이제 만회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약달러 이게 달러가 자기네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하면 수출에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달러니 오르면은 수출에 유리한 것처럼 그렇죠. 그게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외교 쪽인데 이 외교 쪽은 이제 바이든하고 명확하게 다른 거는 무개입이에요.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대만 독립에 관심이 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에 나토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방위비 더 올려라. 이거예요. 미국의 돈도 더 내고 기대지 마라 우리한테. 그리고 미국은 최강 군대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죠. 이것도 하겠다 관계를. 그리고 네 번째가 에너지 정책이 요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가장 민감하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신재생이나 그린 산업을 어쨌든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법안 폐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원전이라든가 원유, 천연가스, 전통 에너지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이죠. 그리고 통상 정책,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부담이 되는 게 일단 중국산 제품에 일단 무조건 60% 관세부가 들어가고 비중국산 제품은 10%.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하면 10% 이제 붙는 거죠. 가야 되고 여섯 번째가 이제 사회 쪽인데 이게 이제 불법 이민. 또 멕시코 장벽도 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기타적인 부분에선 모든 필수 의약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들기 되게 원해요. 그 부분이 있고 파이르장한테는 이제 좀 뭔가 희망찬 메시지인데 임기를 28년까지 보장해주겠다. 연장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아마 그때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바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이 바뀌면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보장해주겠다. 한마디로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조건 하나 내걸었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재무장관이 스티브 무누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월가 출신이에요. 금융인이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제 월가 사람들을 또 이런 재무장관에 앉히면서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좀 규제를 풀어주려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여기 방송하는 날 제가 급하게 하나 수정했던 게 추가했던 게 방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어요. 수락 연설.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이게 수락 연설 내용을 그냥 급하게 좀 적어온 건데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적으로 그 목표치 있죠. 2032년까지 얼마 팔겠다. 미국의 전기차 아마 56% 정도거든요. 그거 폐기하겠다. 와 진짜로? 야 날벼락이다 이거. 바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날벼락이다. 그러니까 전기차한테는 이건 사실 좀 안 좋죠. 그럼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 소멸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뭐냐면 그 미국 안에다만 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멕시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된다. 보통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미 안에서도 미국 내에서 공장 지어라.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좀 멘트였어요. 외국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제품 만드는 것밖에 없다. 정말 이 멘트를 보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참 이게 좀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미국 땅으로 못 들어와. 메이드 인 USA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공장 있죠, 미국에. 그렇죠. 그렇게 하라. 그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상관없어. 근데 팔려고 하면 메이드 인 not USA는 절대 안 돼. 맞아요. 이게 좀 무섭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이제 한참 수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대미 수출이 지금 전체 1위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죠. 지금 미국에 그럼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바이든하고 좀 다른 점은 바이든은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는 별로 줄 생각이 없죠.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다 떠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당선되고 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런 좀 굉장히 센 멘트를 다만 염두에 두실 거는
세게 나갈 거예요. 네. 좀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되 이게 네. 다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 중에서 다 될 수는 네, 없겠죠. 근데 어떤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녹색 사기에 돈 쓰는 거 허용 않겠다. 뭐죠? 녹색 산업, 사기. 그린 산업. 아, 그린 산업. 친환경 산업에 돈 허투루 쓰는 거는 이제 뭐 태양열이니 뭐 풍력이니 뭐 이런 거, 풍력이니 예, 이런 뭐 거. 아리백이니 예. 이런 것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진짜. 네, 정말. 야,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고 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마디로 자기가 피스메이커, 네. 평화를 만들어 주겠다. 또 이런 멘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연설을 종합하면 모든 게 다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한테 유리하고 미국인들한테 유리하고 물가도 낮춰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 국가들한테는 참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네. 예, 그런 지금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기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마. 대선이 야, 너 9월달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마. 근데 안 하면 임기 보장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녹색 사기, 그러니까 그린 친환경 정책 쪽에 힘을 절대 싣지 않겠다. 결국 이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경험했던 2차 전지의 어떤 엄청난 수혜,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실제로 이 발언 하나에 뭐 엔비디아 폭락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막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야, 실제로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왜 바이든이 지금 정책적으로 좀 몹을 받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뒤집힐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폐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양당 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군요. 이걸 보조금 받은 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받고 있는 데다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트럼프가 저는 왜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냐면, 요게 미국의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에요. 지금 많이 지어놨죠. 짓고 있고. 이 회사들이 지금 보조금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인데 이게 배터리 만들면 킬로와트당 35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 회사한테. 만들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LG엔솔이 6,768억 원, SK온이 6,170억 정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보조금만 이걸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폐지하면 못 받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뭘 해줬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공장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대신에 그런 걸 해줬으니까 너네들 여기서 돈도 벌되 보조금까지, 돈 벌 때까지 우리가 좀 지원해주겠다. 요게 이제 서로 이제 궁합이 맞았던 거죠. 근데 이 지역이 대부분 어디냐면 공화당 텃밭이에요. 이 혜택 받는 지역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여기 203억 달러의 지원 중에서 공화당에 있는 진영 비중이 79.3%가 된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아는데 단순히 IRA 폐지하기가, 그렇죠. 이미 자기네 텃밭에서 이걸 받고 있는데. 받고 있고 거기에 있는 현지 주민들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또 이득을 보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세게 나간 말은 하지만 IRA 폐지까지는 그리고 전기차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거든요. 뭐 이건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오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선택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더 좋으면 사는 거고. 지금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전기차 그렇게 사라고 해도 사람들 지금 아직 안 사요. 안 사죠. 불편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아무리 막아도, 만약에 막는다고 해도 전기차가 훨씬 싸고 편해졌어요. 안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 사게 돼요. 시장의 논리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세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은 불편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공포감까지는 저는 갖지 말자. 그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아까 대선 수락 연설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IRA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센 거는 IRA 폐지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 자동차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목표치 있죠. 요걸 없애겠다. 그 얘기는 전기차를 아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살 거면 사. 하지만 우리 정부가 뭘 도와주진 않겠다. 이 목표 지점까지 올라오도록 도와주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장 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비틀어 생각하면 전기차 굉장히 최악을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마치 트럼프 되면 전기차 끝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또 논리들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은 갖지 말자. 다만 어쨌든
바이든 때보다는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좀 불편한 이슈인 거죠. 사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저희가 지금 전기차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이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가치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일까요? 이 전기차의 상징과 같은 일론 머스크가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트럼프 이제 후보를.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후보가 대통령을 당선이 된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이게 그날이죠. 그 이제 피습당하고 난 날 그 사진 보시면 네.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트위터에 날렸죠. 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합니다. 굉장히 이제 전격적으로 지지 선언을 아예 대놓고 했고,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가 그 슈퍼팩이 뭐냐면은 그 트럼프 이 후원 단체예요. 네. 후원인데 여기다 후원금 내는 거거든요. 네. 언론 보도가 떴어요. 네. 그 4,500만 달러 기부할 계획이다. 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매월. 네, 매월이에요. 600억이 넘는 금액을요? 네, 매월이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여기에 모집된 게 한 100억 되는데 거의 6배 되는 거를 매월 내겠다는 거예요. 600억 원을 매월 600억이라고만 해도 1년에 11월까지니까 대선까지. 그러면 한 4개월 남았네. 4개월. 그래도 한 2,500 가까이. 와.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지지 선언한 거예요, 사실상. 야,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집니다. 주가가 안 그래서 빠져요. 테슬라가 견조한 거구나. 네, 안 빠져요. 다른 전기차나 친환경 섹터는 주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저 너무 궁금해서 지난주 주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도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전기차 열렬한 팬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성향은요 언제든지 앞뒤가 달라요. 그렇죠. 정말 말을 항상 바꾸는 좀 스타일. 그래서 자기는 또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의 이미지를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득되면 다 좋은 거예요. 뭐 그게 전기차도 상관이 없어요. 이득이 안 된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약간 이제 트럼프 스타일은 좀 그런 외교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이번 일을 계기로 어쨌든 트럼프 쪽에 이제 붙게 됐고, 그러면 자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유리하겠네, 테슬라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차피 근데 전기차가 트럼프 정권에서 고속 성장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아졌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러면은 결국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제 느낌인데 스페이스X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우주 산업은 어차피 일맥상통. 우주군 창시하고 싶어했거든요. 이 트럼프가 거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회사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방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혜를 받는 산업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업종별 영향을 이렇게 표로 좀 가져와 봤는데 산업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고요. 일단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바이든이 되는 게 사실 대부분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웃는 모습이 많이 있네요. 유일하게 바이오만 여기가 좀 더 좋아요. 좋은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도 보조금 혜택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관세부가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고 자동차도 지금 우리가 현대차가 지금 수출 많이 하는데 관세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부담.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니까 미국 자동차를 우대해주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경쟁해야 되는. 트럼프가 저번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지금 약달러를 통해서 수출로 돈 벌고 싶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나는 국가들 있죠. 싫다 이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고 한국에서도 현대차가 돈 많이 벌고 있죠. 미국에서. 그럼 전 세계 이 판매량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막는 방법은 미국에 공장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긴 하죠,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도 조금 불편한 이슈고 뭐 2차 전지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 방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방산도 지금 이제 방위비는 올릴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줄어든다. 단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중동에 또
중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혜 산업만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네. 일단 금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은행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대표적인 수혜 산업이고 네. 제약도 미국 시장을 좀 개방도 하고 네. 중국이 좀 의약품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죠. 아하.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라. 요거고 저는 에너지 측면에서 전통 에너지를 육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은 미국이나 미국 주변에서 이 화석연료 있죠. 뭐 예를 들면 원유, 네. 천연가스 시추하는 거 있죠. 이걸 장려하겠다. 오. 이걸 많이 시추하면 네. 에너지 공급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가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걸 목표로 하는데 근데 그 많은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수출하겠죠. 만들게 되면 그럼 네. 뭘로 실어요? 배로 실죠. 배로 싣죠. 조선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조선업종한테는 트럼프 정책이 굉장히 좀 수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밸류체인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네, 왜냐하면 배로다 운송. 네. 네, 그걸 뭐 그 원유를 뭐 비행기로 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파이프를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 또 원전도 일단 원자력 규제.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책도 원전의 우호적이라 네. 사실 뭐 이게 새롭게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재건 산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이 되면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황폐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군가 가서 좀 재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굴삭기라든가 건설, 시멘트 회사들이 좀 부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항공, 우주방위군 좀 창설도 있고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 좀 이슈도 있어서 이런 쪽은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명확하게 수혜가 그려지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어떤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수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방산 쪽이잖아요. 방산 쪽 뭐 폴란드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동유럽, 서유럽 쪽에 무기를 팔았는데 방산주들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저도 방산주가요 이게요 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은 수혜주다. 어떤 데는 또 아까 그 산업연구원 자료는 오히려 피해주다. 이게 되게 각각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으로 보는 게 당연히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장점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왼쪽은 방산주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요게 그 나토 있죠. 나토 국가들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방위비 예산인데 GDP에 요게 녹색선이 위에 있는 게 이게 2%인데 대부분 다 밑에가 있어요. 이걸 2%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무기 구입해야죠. 얼마 필요하죠. 전에 루마니아가 우리 자주포 사갔잖아요. 사갔죠. 그런 것처럼. 이건 좋은데 트럼프 지금 그 정책은 이걸 3%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3%면은 여기까지 올려가면 더 많이 이게 GDP 대비 0.몇 %만 올라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무기를 엄청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 보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건 호재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보호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알아서 무기를 또 해야 돼요. 미국에 이제 우산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딜레마인 게 트럼프 이제 뭐 이제 트럼프 시절에 행정부 역할했던 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거예요. 트럼프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트럼프 때 전쟁이 생각보다 없었고 평화가 왔다. 근데 바이든 때 봐라. 지금 전쟁 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중동도 어수선하죠. 전쟁 나고 있죠. 뭐냐면 미국이 너무 개입을 하니까 반발하는 국가들이 생긴다. 반대편에. 그 해석이 사실은 좀 의견 갈릴 수는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담당했던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피스메이커였다. 그리고 김정은도 만났었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온갖 그 세계에서 유명한 좀 독재를 하는 지도자들은 다 만나고는 다녔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 되고 나서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래서 개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실패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질 못했어요, 미국이. 그죠? 그게 이제 굉장한 실책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끝내겠다.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고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척져버렸죠. 원래 미국하고 친했는데
바이든 그때 인사도 안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결국 돌아가서 가져온 거는 주먹 인사 하나밖에 못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사우디가 뭐 했죠? 그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죠. 네. 위안화 도입하고. 위안화 도입해가지고 페트롤 달러 대신에 페트롤 위안 가져가겠다. 또 뭐 오펙 플러스의 뭐 이 산유량을 조절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수혜본 것도 있어요. 한국의 무기가 중동이 또 많이 진출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산 쓰려고 그랬거든요. 사우디가. 근데 무기 공급을 안 해주니까 옛날에 가스 큐치인가요? 그 언론인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사이가 또 틀어져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중재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빈사를 만나고 사우디랑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종료시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지정 리스크가 완화돼요. 그럼 무기 수요가 또 당시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방산주한테는 또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딜레마예요. 서로. 시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그래서 달라지네요. 저는 분명한 건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느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방산주 투자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방산주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분명히 빠질 거예요. 네. 안 좋으니까. 네. 그럴 때 좀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서로 이게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은 일단 방산주 투자했던 사람들은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가 이제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산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뒤늦게 좀 투자는 좀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좀 웃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 두 마리가 이 철조망 하나를 두고 엄청 서로 지저대는 거예요. 막 철조망만 없으면 서로 물어뜯을 것처럼. 근데 이 주인이 철조망이 이제 움직이는 거라 싹 들면 안 지져. 가만히 있어. 서로 눈치 보면서. 그러다 딱 앞에 또 뭘 가리면 막 짖어요. 그러다 또 들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역할이 아니었을까. 뭔가 야, 뭐 싸우고 싶어? 이렇게 해봐. 우리 개입 안 할게. 그러면 오히려 둘이서 그냥 물리면 서로 아프니까. 근데 오히려 개입을 하면 막 싸우려고 하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뭐라 좀 복잡한 심경이 들긴 되게 하는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건 아이디어인데 방산에서 근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수혜를 받는 확실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요? 제가 좀 약간 뭐 물론 주식의 100%는 없지만 그럼요. 조선 쪽은 괜찮아질 거예요. 조선 쪽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에너지도 있지만 미국 군대 최강이잖아요. 유일하게 좀 약한 게 해군. 맞아요. 해군. 배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 만들어진 항공모함조차 다 연식이 몇십 년이 됐고 그리고 또 새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건조했던 걸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걸 뭐 막대한 비용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군함도 너무 오래됐고 근데 이제 미국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조선 산업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의외로 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배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함 건조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 오래된 연식의 배를 그럼 수리하면 되는데 수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좀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인수한다. 그렇죠. 그죠. 그게 배경이 미국 군함을 수리하기 위한 혹은 또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중국의 군함이 지금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해군이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려면 한국과 일본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조선 3대 강국이 한국, 일본, 중국인데 중국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선은 더 최강이죠. 그렇죠. 일본보다는. 그래서 지금 군함 쪽에서 새로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산까지도 이 조선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이 좀 가장 그런 면에서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조선 쪽이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호재가 지금 밑에서 꾸물꾸물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트럼프가 이게 당선됐을 때는 좀 가장 명확하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 면에서는 조선주가.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참 가슴 아픈 게 저희가 뭐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떨어질 거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가설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좀 큰 틀에서 본다면. 미국은 좋죠. 미국은 무조건 미국은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완전 미국 우선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바이든은 좀 성격이 미국도 좋지만 동맹국도 같이 가자. 요 성격인데 트럼프 머릿속에 동맹국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도움되면 우리 편.
도움 안 되면 적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도 빼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아, 아니면 방위비 내라. 맞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원래 이제 한국과 미국은 어쨌든 오래된 우방인데 네. 그 주한미군도 오래 있었는데 트럼프 머릿속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도움이 안 되면 돈 내라 이거예요. 네. 약간 이제 이런 논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방국들도 피곤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게 외교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또 통상 정책도 지금 중국의 60% 관세 부과하겠지만 네. 우리나라도 10% 관세. 10%.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는 우리 정부가 어쨌든 외교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외교력이 기업들 피해 안 가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한미 FTA 체결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FTA 체결이 뭐죠? 관세 없이 하잖아요. 관세 그렇죠. 무관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이 네. 그냥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지금 만약에 다음 정부가 이제 이 트럼프가 된다면 네.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그런 외교력이 정말 절실히 발휘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JP 모건이 이게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 미국 물가가 1%씩 오를 거래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물가 낮추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관세 부과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에요. 그럼 이걸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은 맞는데 어쨌든 이게 트럼프도 정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비용 증가도 불가피합니다. 과거에도 2018년도에 미국이 중국 관세 부과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비용이 0.4 정도 올라갔대요, GDP. 이번에 더 세단 말이에요. 1.8. 이 두 가지는 둘 다 합치면 어쨌든 미국의 비용을 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죠? 나는 미국 사람들의 비용을 다 낮춰주겠다. 그렇죠. 근데 정책은 또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트럼프 무조건 말이 이렇게 지금 정책 나온 거를 100%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중국 걸 아예 안 쓰겠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비싼 걸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미국산 제품이 품질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죠. 비싸면서도 품질 나쁜 것도 많죠. 그러면 사실 사회적 불만이.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진짜로 시행할지도 솔직히 저도 이거 보면 생각할수록 이거 물가는 본인 낮추고 싶어하는데 왜 물가 올리는 정책을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이슈는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지금 잔뜩 지어놓고 있는데 보조금을 이제 못 받게 되면 없애겠다.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중국이야. 미국에 이렇게 되면 수출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급부로 다른 나라에 밀어내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밀어내기 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피해를 봐야 돼. 경쟁하는 제품들이. 그렇지. 중국 제품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동남아에서 이제 중국과 또 피터지게 경쟁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되게 좀 그러니까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게 주변 국가한테는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좋겠죠. 그래서 다들 미국 주식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게요. 왠지 진짜 좀 결국 그 기조를 피해갈 수 없이 우리는 나스닥과 S&P 500과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나 싶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이거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건가 진짜 계속.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분석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미국 그 당선되면 또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법인세까지 미국 경우 더 좋죠. 그러니까 참 모든 면에서 미국에는 유리하겠지만 이 우리 한국한테도 참 불편한 게 많은 그런 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현실 지금의 현재 위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감정적으로 우리가 왜 휘둘려 가야 돼? 우리가 우리의 뭐 자주 경제 독립을 하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전혀 없고 우리가 내수 국가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내수 국가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기름 나오고 뭐 하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되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수출 잘 되는 거. 그렇죠. 근데 내수는 안 좋죠. 그 한국은행 이창훈 총재도 계속 걱정하잖아요. 내수 걱정은 하는데 수출은 좋은데 근데 그 수출 잘 되는 게 옛날엔 중국인데 지금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에 반하기도 참 애매한 거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이제 진짜 외교력이 정말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좀 내년에
이제 더 발휘를 해야 될 좀 시점이 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시점, 우리가 이제 약 4개월여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11월이라고 하는 미국 대선, 엄청나게 큰 사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도 이제 거의 트럼프가 당선될 것처럼 이제 뭐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확률도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당선됐을 때 이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 일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개월 동안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쉽게 잊어버려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 유리한 쪽에 뭐가 터지면 그렇죠. 순식간에 여론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만약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력한 주자가 나오면 또 대선 끝까지 가면,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지금 사실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 표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단정은 100% 지어서는 안 돼요. 네, 네. 무조건 된다는 100%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지금 확률은 높아진 상태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앞으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만약에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런 정책에 좀 큰 피해를 받을지 아니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인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 트럼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막강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여기 대표적인 게 그 대만의 TSMC죠. 그럼요. 여긴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까도 대만 까도 TSMC 없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그만큼 이 엄청난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모리에서 뭐 최강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저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죠. 정책에 의해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보시고, 트럼프 정책 수혜주인데 실적 망가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또 수혜주라는 논리로 무조건 단순하게 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선은 또 저는 좀 실적 보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기업들 잘 좀 추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이제 민간의 기업들, 그 다음에 관의 이 정부의 또 외교력이 잘 서로 버무려져가지고 11월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좀 큰 영향 없이 우리나라의 이 지수들이 꾸준히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한테 아주 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주클럽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